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여러분들 실존주의라는 말 아시나요? 실존과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뭐 철학을 깊게 공부한 게 아니지만 간단히 제가 이해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제 뒤에 보이는 아이언맨 레고는 본질적으로는 제 방을 장식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의 실체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죠. 만약에 제가 이 아이언맨을 다 분리해가지고 레고 하나하나로 분리한 다음에 그걸 다 녹여서 그냥 플라스틱 녹인 걸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플라스틱이라는 실체는 바뀌지 않지만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장식용이었던 이 아이언맨 레고에서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로 바뀐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다 본질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본질이 있죠. 사람한테 입는 용도로. 반대로 실체는 그냥 폴리에스테르 이런 걸로 이제 합쳐진 그런 물질 덩어리일 뿐이죠. 이거를 이제 인간한테 가져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은 다 본질이 있는데 사용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은 사용의 효용성이 없어도 그 인간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본질이 앞서는 사람들은 사람의 효용성을 보는 거고요. 효용성이 없는 인간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사람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실체를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본질, 목적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실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주제가, 우리가 말하는 극단적인 범죄자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세금을 갖다 버리는,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런 악질 범죄자들,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있나요? 사회에 이득을 주지 않고 피해만 끼치고, 그럼 그것만 보면 본질은 없어요. 본질은 나쁜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회 구성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내고 해서 살려주어야 되느냐, 순수하게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교도소에 교도관들이 계속 그 사람과 접촉하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주고 해야 되느냐, 고민해 볼 만한 문제죠. 그리고 스스로를 대할 때도 그래요. 스스로를 대할 때도 제가 한참 우울했을 때는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제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울했어요. 제가 쓸모가 없어 보이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네, 나라는 사람은 가치가 없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울하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본질을 좀 더 앞섰던 사람인 거죠. 무가치한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대할 때 내가 지금 능력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질에 가까운, 실체보다 본질을 우선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그런 거랑 무관하게 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본질보다는 실체에 가까운 겁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근데 저는 행복은 본질이 아니라 실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을 때 그 어린아이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주지 않아요. 1살짜리 애한테 밖에 나가서 뭐 일해라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부모의 자원을 고갈시키죠. 어린아이들이 벌어온 돈, 에너지, 심지어 아이들은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주변을 괴롭게 합니다. 막 울죠. 자기가 자다가 깼을 때 불쾌하면 울고 놀래면 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다 사랑으로 키우죠. 그냥 아이라는 존재가 이제 내 애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심지어는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인즉슨 더 실체에 가치를 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아이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본질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체에 좀 더 의의를 두고 있고요. 저는 스스로가 행복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난 나로서 행복해라고 해서 실체를 사랑하기만 하면은 행복할 수는 있어도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흐려지긴 합니다.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 책임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아이가 어떤 뭐 장애나 이런 게 있어도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효용성이 큰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실체에 대한 가치보다 본질적 가치가 더 커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체로서 대할 수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제가 만약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고, 제가 만약에 아이를 가졌는데 여러 뭐 희귀병이나 이런 걸 앓고 있어서 수천만 원짜리 약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그 돈을 낼 수가 있죠.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한 그냥 저라는 사람의 그냥 삶에 대해서만 가치를 두고, 제가 어떤 본질이 있는, 어떤 목적성이 있는, 특출나게 잘하고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다른 사람을 실체 그대로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내가 타인을 보는 거가 정반대가 되어야지만 가능해요.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아버지가 사실 그런 포지션입니다.
우리 그냥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가족끼리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러자. 말은 좋죠. 근데 가족끼리 시간 많이 갖고 돈을 좀 안 벌어도 된다. 그러면 모아둔 돈이 없어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친인척이 뭔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하면은 대응할 방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가족한테는 좀 무심한데 열심히 돈 벌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들은 집안에 뭐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뭐 소위 말해서 깽값을 물어줘야 되고 하는 상황이 와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과 반대로 된 나를 만들어야지 유리해져요.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싶다로 하려면 당장 자기 자신한테는 베풀면 안 돼요. 딜레마죠. 내 행복과 여유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위해서 좀 더 내 리소스를 쓰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실체에 가치를 두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아니면은 문제들까지도 다 품기로 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돈에 미친놈처럼 살아야 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슈퍼맨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좀 저는 그 사람들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살긴 참 어렵습니다. 돈에 미친 것처럼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누구 한 명 문제 생겼을 때 구제해 줄 만한 그 작은 힘이 있고요. 반대로 내 인생 평온하게 만족스럽게 여행 갈 거 다 가고 놀 거 다 놀고 저축 안 하고 그러고 살면은 자기 인생은 즐겁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질 힘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기 인생을 놓은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되고, 또 반대로 항상 모아두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렇게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실체로 보지만 타인을 실체 그대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당장 경제력이 약한 사람이 그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고아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인 그런 일들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실존과 본질 두 사이가 참 살면서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할 때 한쪽 방향으로 더 원하는 거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